진짜 현타온다. 네, 오늘은 바로 영상 제목에 있는 것처럼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 두 경기가 있었죠. 올해부터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가 두 경기가 치러지게 되는데 이제 1차전 경기부터 보고 2차전은 또 일요일 날 어, 수원과 안양 경기가 2시에 대전하고 김천 경기는 4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또 있을 예정이니까 이어서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전 일단 K리그 2 2위 팀인 대전이랑 K리그 1 11위 팀인 김천 상무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는 7시 반 10월 26일 수요일 날 열렸고요. 경기는 대전 홍구장인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게 됐는데 일단 놀란 점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셨더라고요. 네. 승강 플레이오프 거기에다가 이제 주중에 열린 경기였죠. 주중에 수요일날 열린 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팬분들이 또 와주셔서 공식 관중 집계가 8,545명. 평일 관중 치고는 K리그에서 많은 편이에요. K리그 1, 2 통틀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중분들이 진짜 대전의 승격을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그 힘을 받아서 대전이 2대1로도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경기 내용 자체는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생각보다 대전이 김천을 참 몰아쳤어요. 초반에는 대전이 그래도 주도권을 잡고 좀 몰아치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이제 중반부터 와서는 이제 두 팀이 약간 번갈아 가면서 서로 공격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제골이 김천 쪽에서 나왔어요. 대전이 사실 초반에 기회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결정적인 기회, 특히나 경기를 보면서 또 레안드로 선수가 상당히 공격 찬스를 많이 날렸어요. 김천이다. 대전이 기회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전이 김천보다는 공격 찬스가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살리지 못했다. 네. 또 반대로 말하면은 또 김천도 찬스가 있었는데 찬스를 못 살렸다는 거죠. 특히나 후반전에 이제 권창훈 선수가 이제 서영주 선수가 사실 그게 라인 브레이킹을 잘못해가지고 서영주 선수입니다. 김민덕 선수가 라인 브레이킹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옵사이드 트랙을 제대로 걸었어야 되는데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라인이 뒤쪽을 밀렸어요. 그러면서 원래라면은 권창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였는데 거기 있어가지고 온사이드가 됐고 완전히 골대퍼랑 1대1 찬스였는데 골키퍼가 막아서 다행이지. 정말 사실 위험한 찬스였어요. 네. 그런 찬스를 아쉽게 놓치게 됐고 대전 아스티즌 같은 경우도 특히나 레안드로 선수가 공격 찬스에서 슈팅 장면에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볼 터치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마무리가 아쉬웠다. 오늘 경기에서 확실히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경기가 아니라 이번 경기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선제골은 문지한 선수라고 했죠 아까. 일단 이것도 사실 골키퍼가 나와서 확실하게 코너킥 상황에서 볼을 걷어냈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있었죠. 되게 애매하게 나온 것 같지도 않고 들어간 것 같지도 않게 되게 애매하게 나와 있었고 문지한 선수의 헤더가 또 그렇게 되면서 그대로 골대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천이 선제골로 앞서가게 됐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 지나서 전반 35분 조유민 선수죠. 코너킥이 되게 절묘하게 근데 이 코너킥 같은 경우는 김천 골키퍼가 막지 않았으면 황인재 골키퍼인가요? 네, 맞네요. 황인재 골키퍼. 네. 황인재 골키퍼랑 이창근 골키퍼네요. 대전은. 그래서 양팀 골키퍼가 근데 사실 황인재 골키퍼가 두 번 뭐지 대전의 이제 골 장면에서는 이해가 가는 게 사실 코너킥이 되게 절묘하게 들어갔어요. 하마터면은 그대로 코너킥이 골대로 바로 들어갈 뻔했는데 물론 그래도 당연히 골로 인정이 되죠. 뭐
축구 팬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축구면 모르신 분은 그 왜 골이지? 사실 스로링으로 넣을 경우에는 골이 아니에요. 스로링으로 넣을 경우에 선수 못 맞고 안 들어가면은 골로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좀 많이 아쉬웠죠. 양 팀의 그런 찬스들이 그랬던 거고요. 이렇게 두 번째 골도 골키퍼 황인재 골키퍼가 잘 맞긴 했는데 조유민 선수가 세컨볼을 또 잘 나온 세컨볼을 잘 밀어 넣으면서 1대1 동점이 됐고요. 그 이후에 양 팀 다 계속 치고받는 양상으로 가다가 기회는 사실 대전이 슈팅은 좀 더 많았어요. 대전이 18개고 김천 8개였어요. 그래서 대전이 슈팅은 많았는데 정치적으로 좀 0점이 부족했다. 유효 슈팅이 많이 부족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다가 결국 동점 아니면 역전골을 만들어내는데 헤딩을 이제 황인재 골키퍼가 제대로 잡았어야 되는데 헤딩이 그렇게 세게 들어온 게 아니고 원바운드로 천천히 오고 있었는데 그걸 한 번에 잡지 못하고 놓치면서 그걸 또 이제 김천 수비수가 걷어내려다가 이제 못 맞고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갔어요. 그 세컨볼을 이제 추세승 선수가 쇄도하면서 마무리했죠. 그래서 결국에 2대1로 대전이 역전을 거두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양팀 다 득점이 없으면서 결국에 2대1로 대전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그래서 1차전은 대전이 앞서가게 됐어요. 사실 1차전에 앞서가는 팀이 2차전에 또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역대 승강 플레이오프로 봤을 때 딱 한 번 빼고는 전부 그랬어요. 1차전에 이긴 팀이 이긴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는 이제 원정 다득점이라는 또 이제 원정으로 갔을 때 득점을 최대한 많이 해놔야지 좀 유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대전 입장에선 더 오히려 편해졌죠. 이번에 물론 홈에서 김천은 1실점하긴 했지만 예전 같으면은 만약 대전 원정 아니 김천 원정 가서 대전 입장에서는 김천 원정 가가지고 한 골만 김천한테 내주더라도 김천이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잔류를 확정짓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폐지가 됐기 때문에 좀 대전 입장에서 좀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경기는 일요일 아니 토요일이네. 토요일 4시에 있을 예정이고요. 자, 경기는 역시나 김천 종합운동장, 김천 홍구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자, FC 안양하고 수원 삼성의 승강 플레이오프 두 번째 경기 1차전 경기죠. 수요일 7시 반에 있었고요. 경기는 안양 종합운동장 FC 안양의 홍구장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관중분들은 또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관중분들이 또 경기장을 찾아주셨고요. 4,863명으로 공식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남달랐던 게 앞서 얘기한 대로 제가 전 영상에 소개를 드렸죠. 누구였지? 그 안양 구단주 최대호 구단주님이죠. 안양시장이시하고 그분이 또 경기장을 찾아주셔서 또 경기를 끝까지 관람하면서 진짜 구단주가 아니라 뭐 한 명의 거의 축구 팬으로서 또 FC 안양을 응원하시는 또 모습을 보였고요. 후속 기사를 보면은 다음에는 이제 수원을 부수러 가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줄 정도로 확실히 꼭 승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일단 경기는 하지만 0대0으로 끝났는데 양 팀 다 슈팅차는 둘 다 8개고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반적으로 일단 양 팀 다 좀 치고받는 양상이었고 후반 들어서는 사실 안양이 좀 수원한테 많이 밀렸죠. 그래서 수원이 계속 일방적으로 공격을 했었는데 양 팀 다 골문 열지 못했어요. 또 양 팀 다 기회들이 많이 있었고 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후반전에 계속 공격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기회가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회들을 양 팀 다 아쉽게 놓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FC 안양 이제 이유영 감독님 같은 경우는 홈에서 무승부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가 수원 삼성인 걸 또 감안하면은 오히려 네, 다행이다 진짜. 왜냐면 수원 삼성의 지금 공격진이 엄청나거든요. 네. 안병준, 오영규 또 이런 선수들이 스트라이커 자리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선수들을 안양 선수들 입장에서는 막는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네, 대단한 모습을 또 보여준 거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1차전 경기를 0대0으로 마무리하면서 2차전 경기죠. 네, 토요일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역시 수원의 홈구장인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네, 열릴 예정이고요.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내년 K리그 1으로 참가하게 될 팀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이번 경기가 1차전 경기가 안양이 좀 작은 고추가 맵다. 네, 그런 얘기가 딱 맞는 것처럼 생각보다 안양이 수원 상대로 잘 싸워줬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후반에 들어서 체력적으로 밀려서 그런지 공격을 제대로 나서진 못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네, 좀 안양이 영리하게 경기를 풀어갔다. 수원을 상대로 자신만의 네, 방법을 통해서 수원을 영리하게 헤쳐나갔다. 수원의 공격진을 네, 그런 또 수비력 부분도 또 칭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원은 반대로 말하자면은 좋은 공격진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골이 안 나왔잖아요. 역시나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또 눈에 띄게 보이는 선수가 네, 김태환 선수죠. 수원에. 네, 개인기가 좋더라고요. 김태환 선수가 또 네, 측면에 있다가 중앙을 오버래핑하면서 또 슈팅으로 또 마무리하는 그런 동작이 좋아요. 실제로 이번 FC 안양하고 이제 수원의 경기에서도 네, 본인의 개인기로 한 명을 제끼고 네, 슈팅을 차는 모습. 네, 작년인가? 재작년이었나? 이제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수원이 그때 나갔을 때 비슷한 골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또 2차전이 또 기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태환 선수. 네. 개인적으로 상당히 또 좋은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일단 FC 안양 이제 수원 삼성이랑 FC 안양의 경기 그리고 김천 상무랑 네, 대전 하나시즌의 경기는 토요일 날 할 예정이고 일단 오늘 영상 녹화 당일로 오늘 목요일 FA컵 1차전 경기 또 리뷰해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FA컵 2차전 경기가 일요일 경기일 거예요. 제가 토요일로 알고 있었는데 일요일이었던 걸로 일요일일 수밖에 없겠구나. 목요일 날 경기라니까 뭐 휴식일까지 계산해 보면은 일요일이겠네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2차전 경기로 네, 승강 플레이오프 돌아오도록 하겠고 이제 나머지 FA컵 경기 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